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심리학자 존 브래드쇼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내면 아이로 남아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계속해서 흔든다고 말한다.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이나 이유 없는 불안, 억울함은 바로 그 내면 아이의 외침일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지금 우리 안에 작고 상처받은 아이가 자꾸만 깨어난다. 그 아이는 화가 나 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서운하다. 사랑받고 싶다고 외롭다고 외친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감정과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만들어진 심리적 자아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감정이 반복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에서의 상처나 육아,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갑자기 그 감정이 튀어나오곤 한다. 공감받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들이 어른이 된 나를 통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감정들이 두렵고 낯설어 어른이 되어 다시 꾹꾹 누른다. 평소처럼 마음 깊숙이 밀어넣어 보지만 이제는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 다시 튀어나오는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그 어린아이가 지쳐갈수록 어른이 된 나도 함께 지쳐간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은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땐 의외로 담담하게 말한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 더 많이 울며 더 많이 흔들린다. 아이 문제도 힘들지만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마주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혼자 어른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아이를 꺼내어 바라봐야 한다. 따뜻하게 말 걸고 공감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한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지지받은 경험하게 되면 어른이 된 나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상담에서 어떤 엄마는 자신의 친정엄마가 집에만 가면 때렸다고 한다. 이유도 없이 맞기만 해서 이유라도 알고 맞고 싶었다고 한다. 성인이 된 25살까지 맞았으며 냉장고 문을 열 때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허락받고 먹었다고 한다. 그 엄마는 현재 오히려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주며 키우고 계신다고 했다. 공감도 더 많이 하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다. 하지만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과 닮은 것 같다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힘든 부부 관계에서도 씩씩한 모습을 보이는 엄마를 보니 상담하는 동안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가던 중 엄마는 23년 전에 어린 시절에 자신을 용서하고 보내주었다고 하셨다. 그 뒤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덤덤한 표정으로 약간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에 내가 감동받았다.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도 따시고 면접을 보고 왔다는 엄마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육아라는 과정에서 내면 아이는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자녀의 모습이 마치 어릴 적 내 모습처럼 느껴질 때 내면 아이의 감정이 함께 따라온다. 그 어두운 내면 아이의 모습을 용기 내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지금 얽혀있는 관계 속 많은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물론 엄마마다 다양한 어린 시절이 있을 것이다. 불행만 가득했던 엄마들도 있었을 것이고 비교적 행복했던 엄마들, 기쁨과 상처가 섞인 어린 시절을 보낸 엄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내면 아이를 만나보겠다. 잔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내용을 공유해보겠다. 일단 눈을 감고 평화로운 숲속을 걸어가 보자. 숲속을 걷는지 보니 집이 보인다.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당신의 내면 아이가 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표정은 어떠한가? 집안 분위기는 어떠한가? 아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보라. 사람에 따라 내면 아이의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내면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당황하지 말자. 당신은 이제가 아이를 아이답게 예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어른인 당신이 갓난아이인 당신을 들어 올려서 안고 있는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말을 부드럽게 들려서 주자.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난 네가 지낼 만한 아주 특별한 그곳을 마련해 놓았단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든 다 괜찮아. 네가 갖고 싶어 하고 내게 필요한 걸 언제든지 줄게. 네가 여자아이 남자아이라서 너무 기쁘다. 널 보살펴주고 싶구나. 난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널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다.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다. 넌 독특하다.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도 웃으셨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느껴보라. 자, 이제 어른인 당신이 갓난아이기인 당신을 내려놓는다. 그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들어보라. 이제 당신은 어른인 원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당신의 작고 소중한 어린 자신을 보라. 당신은 이제 막 그 아이를 치유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내면 아이 치유 명상들이 종종 나온다. 관심이 있다면 찾아서 검색해보고 실천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 되어서 작고 연약한 나의 내면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면 연민이 생긴다. 그동안 바빠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내면 아이와 현재의 고통이 이어지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나도 명상하면서 만난 나의 내면 아이를 기억한다. 어두컴컴한 집이었다. 가구는 전혀 없었다. 커다랗고 두꺼운 차가운 벽에 아이가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이마를 무릎에 대고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부르자 고개를 들었지만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 그림자만 있었다. 나는 무슨 공포영화를 보듯 나의 내면 아이가 무서웠다. 다급한 마음에 아이에게 화려한 원피스를 입히고 머리에도 강한 웨이브를 주었다. 그랬더니 화려한 차림이 아이와 어울리지 않아 다시 그 나이에 맞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바꿔 입혀주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어린아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보았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침대, 책상 등의 가구도 보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이까지 만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보호자가 나를 방임했거나 비난, 상처를 주었다면 성인이 되어도 인간관계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친정 부모님께서 자신을 무시했다면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 자신을 무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 생겼다. 더 이상 그때의 작은 아이가 아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챙겨줄 힘이 생겼다. 어린 시절 나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다. 나의 어린아이가 어른나로 인해 치유되는 것이다. 내면 아이가 치유되면 다치고 날카로웠던 마음들이 열리고 유연해지면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게 된다. 현재의 내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 불안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엄마들에게 제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의 감정을 다시 엄마가 느끼게 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과거를 치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가 재해석되면 과거도 재해석이 되고 미래의 방향성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한 권을 정독하고 실천하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수치심을 떠올렸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뭐든 혼자 결정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끙끙댔던 예전의 나와 많이 달라졌다. 쉽게 도움을 부탁하고 고민되는 업무가 있으면 스스럼이 동료들에게 자문한다.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나도 그들 덕분에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지내는 세상에서 함께 지내는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나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자세는 나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가식적이지 않고 나를 감추고 억지로 행동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졌다. 그 자유를 당신도 느끼기를 바란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엄마들은 가능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글을 읽는 당신과 나는 같다.
나는 하나의 연약한 엄마일 뿐이다. 우린 모든 면에서 연약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또 강하다. 나는 오직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했다. 이건 전문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나를 받아들일 용기만이 필요하다. 당신도 당신의 모든 지난 날을 스스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치유할 수 있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저 꾸준히 내면 아이를 소소하게 돌보면 되는 것이다.